그래서 이번 영상은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단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How to Trade BK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단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판에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구간을 발라먹는 거, 이런 거를 단타라고 말을 하죠.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투자라는 범주 속에서 훨씬 더 깊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범주인 거는 맞으니까요. 사람들이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건 사기다,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리가 없다, 이딴 개소리를 해도 그럴 사람들은 계속 법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알려준 실체 인물들도 사실 여럿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600만원으로 3천억을 벌었던 원효띠 영상 이런 것도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사실 논란이 좀 있죠.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둥.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매매의 신이라 불리는 이제 주식 천재 DNF인데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언론에서 이 사람 매매법 좀 알려달라고 취재했는데 거절하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본인의 자산을 좀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BNF는 매매 방법을 모두 다 오픈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비추어본 내용, 인터뷰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은 BNF는 볼린저 밴드를 정말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분의 베이스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코인이나 주식이나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BNF가 사랑했었던 볼린저 매매법입니다. 주가는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눌림목 자리를 잘 잡으면 다음 발산하는 파동을 발라먹을 수 있고, 이는 곧 큰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그 눌림목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볼린저 밴드가 아닐까 싶어요. 또 횡보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주가를 발라먹을 수 있는 지표가 볼린저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해와 저는 단타할 때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매일 기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단타를 다룬 주제가 좀 많이 조회수가 높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도 얼추 알고는 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단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볼린저 밴드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볼밴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사실 쉬워요. 주가는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시들해지는 시간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가격 변동이 잠잠한 수렴 기간, 그리고 이 수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이제 오르내리는 이런 발산 기간이 나뉩니다. 이게 일봉이나 주봉같이 큰 시간 프레임에서 수렴을 대입하면 횡보장, 또 큰 시간 프레임에서 발산을 대입하면 발산은 추세장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전제를 알고 있어야 볼린저 밴드를 최대한 매매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뭐냐, 일단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치셔서 볼린저 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의 이상한 선들이 뜰 거예요.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캔들의 위, 아래,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3개의 선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3개의 선이 뭘 뜻하냐, 가운데 있는 선 20일 이평선을 뜻합니다. 20일 이평선이란 거는 MA라고 하죠. MA 중에서도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위, 아래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표준표차 위, 표준표차 아래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 놓는 건데요. 이런 정확한 개념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볼린저 밴드라는 게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미들 중단선이 있다는 거, 이 3가지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3가지로 뭘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는 수축과 확장 시에 밴드가 커졌다가 수축했다가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색상을 바꿔놓은 거니까 여기서 스타일을 들어가셔서 밴드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껏 바꾸시면 되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일단 우리는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수축 구간, 횡보 구간인 이 박스권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 되는 발산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할 때는 수렴,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넓어질 때는 발산,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한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는 수렴과 발산 구간이 어딘지를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이 수렴 구간, 박스권일 때 우리는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정말 위아래 발라먹는, 소위 말하는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싹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점이 있는데, 존 볼린저라는 사람은 애초에 이 볼린저 밴드를 세팅을 할 때, 이거는 존 볼린저가 직접 말했던 내용인데, 주가
주가의 95%, 캔들의 95%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95%를 넘어서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밴드 안쪽으로 회귀를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생각해볼 수 있죠. 95%가 밴드 안에서 논다고? 그럼 우리는 95% 확률로 밴드 안에서 노니까 가지고 놀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예요. 이 5%가 튈 때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난 무빙이 나옵니다. 왜냐, 95% 안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가 5% 딱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죠? 거래량을 터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팍 터지는 경우가 5%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는 항상 발산 기간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대비를 안 하고 스탑로스 안 걸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가는 아주 된통 뚝배기를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 발현하게 되면은 볼벤 폭이 넓어지면서 상승 또는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볼벤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만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써먹느냐, 자, 첫 번째 계속 말씀드렸죠. 단타 때 써먹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봉을 보는 게 가장 괜찮냐, 저는 평균적으로 단타라고 하면은 15분 봉을 보고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1분 봉이나 3분 봉, 5분 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15분 봉을 보고 이제 단타를 치는 편이고요. 이거는 사실 성향의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은 뭐 5분 봉을 보시든 3분 봉을 보시든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1분 봉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15분 봉에서 볼린저 밴드를 켜놓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단타를 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미리 확인하는 거는 높은 시간 프레임 봉을 보면서 점진적인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에서 이렇게 확장 추세인지 또는 횡보 추세인지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어떻죠? 이렇게 커다란 확장이 나왔고 이후에 수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인지를 먼저 한 상태에서 95%의 캔들은 이 밴드 안에서 논다고 했습니다. 그렇단 말은 지금 위에서 이만큼 왔다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만큼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거쳤으면 다시 확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타는 수축 구간에서 치게 되는 건데, 이 수축 구간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가정 하에 소위 말하는 단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축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늘어갈 확률이 크죠? 이 위에를 맞았으니까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가를 벗어나면 스탑로스 라인을 잡고 상단 라인 근처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익절 라인은 최소한 중간 또는 이 밑에 있는 하단 라인을 터치하면은 익절을 하고 또다시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만약에 지금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바로 손절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거에 바로 볼린저 매매를 통한 단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숏을 들어갔어. 이 부분에서 숏을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무빙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우리 이전에 배웠던 매매 방법 중에 반익 반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익 반본을 하고 이쯤에 또다시 하나를 더 걸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계속 한번 지켜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무조건 모든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단타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요. 지금 단타 사이클이 끝났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라 했죠?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낌새가 그래요. 하단선이 조금 넓어졌어요. 보이시죠? 하단선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소위 말해서 롱 스위칭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시 조금 넓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완전히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를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서는 한 번의 거래 사이클을 가져갔으면 이걸로 끝. 그리고 또다시 이 밴드가 횡보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확장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행히 지금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 척 하더니 다시 수축을 했어요. 수축하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롱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겁니다. 롱 포지션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스탑로스 라인은 걸어야겠죠. 어디죠? 스탑로스 라인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스탑로스 라인,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게 되면은 무조건 칼 스탑로스 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익절을 하셔야 돼요. 익절을 모두 다 하냐? 모두 다 하셔도 됩니다. 모두 다 익절을 해도 되고, 지금 또 위에를 보면은 이번에는 상단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면은 이미 볼벤 확장이 있은 후에 수축에 대한 시간이 꽤나 흘렀기 때문에 또다시 확장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의 확장은 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탑로스 라인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전액 익절을 하셔도 되고, 또는 반익 반본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 부분이 바로 5%에 해당하는 확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나오실 때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나왔다고 이거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게 다시 들어왔지만 언제 이렇게 다시 크게 올라갈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정령 이 자리 안 내줍니다.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셔도 됐지만, 숏을 들어가셨다면은 무조건 스탑로스 라인을 터치하고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숏, 한 번의 롱을 끝냈고, 만약에 이곳에서 숏을 들어가신 분이었다면은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주가가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지금 볼린저 밴드가 아직도 수축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수축은 사실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수축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확장을 슬슬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숏이 들어갔다면은 이미 손절 라인이 나갔었고, 그리고 롱 익절만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태가 무포지션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또다시 확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가려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리스키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똑같이, 자, 볼벤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스탑로스 라인을 꼭 걸어 두셔야 된다는 거, 이 상태로 계속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또 롱 들어가셨으면 또다시 스탑로스 라인을 걸고 끝나셨을 겁니다. 벌써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횡보 추세가 끝나갈 거다라는 거를 머리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박스권 매매에서만 단타를 가능한 거지, 이후에 확장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됩니다.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약에 롱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또다시 한 번에 더 거래를 가져갈 수 있었을 건데,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후에는 거래를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번 더 박스권 매매를 진행을 했다.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또다시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스탑로스 라인을 항상 걸어두셔야 돼요. 왜냐? 발산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 발산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 스탑로스 라인을 항상 걸어두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진짜로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진짜로 위, 아래가 다 열리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 아래가 다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다는 말은 조만간 큰 확장이 일어날 거다. 즉, 수렴이 끝났고 횡보장이 끝났고 발산, 즉 추세가 터질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볼린저 밴드에서의 횡보장, 그러니까 수축 기간은 요만큼이 끝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확장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매를 못하냐? 사실 매매를 못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축 기간에서 하는 매매만큼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도 않고요, 단타의 성격을 거의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확장 구간에서도 어떻게든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볼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확장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이러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위아래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항상 우리는 촉각을 곤두서야 됩니다. 언제 이 밴드가 확장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미 지금 수축을 꽤나 오래 지속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이 나와줄 타이밍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확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확장이 볼린저 밴드는 어떤 성격이 있었다고 했죠?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수축 후에 확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확장할 때의 밴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가거나 또는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가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승할 때, 그리고 아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이런 느낌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밴드가 동그랗게 일자형이 아니라 타원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 반대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아랫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랫부분이 슬슬 닫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발산을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횡보는 가져갈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직 상승 위에 상단선은 닫히지 않았어요. 닫히지 않았는데 하단선은 지금 꺾였죠. 꺾여서 이제 닫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하단선이 닫히는 척 하면서 다시 열리면서 더 크게 상승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상하단선이 다 닫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하단선이 닫히게 되면 비로소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고 수렴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아직 100% 다 안 닫혔어요. 이렇게까지 안 닫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내려왔고 이제 완벽하게 닫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횡보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횡보가 시작됐죠. 이때 우리는 다시 단타를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수렴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단타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위아래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거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리플레이를 통해서 볼린저 밴드를 어떤 식으로 단타를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의 박스권 단타의 경우에는 승률이 사실 매우 높아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실 손익비를 계산하는 거는 거의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볼벤이 이렇게 확장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무조건 스탑로스 라인, 빤스런을 쳐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수축 구간에서만 박스권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잘 캐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볼린저 밴드 켜놓고 차트를 한 며칠만 지켜보다 보면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를 따지기보다는 높은 승률을 가지는 스캘핑 단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타 최적화된 매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옛날에는 사실 이런 볼린저 밴드 매매를 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어쨌든 유튜브 채널에 대한 촬영도 해야 되고 이것도 결국은 회사니까 회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볼린저 매매보다는 손익비 매매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성향 차이니까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횡보장 발라먹는 훌륭한 단타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볼린저 밴드 역시 후행성 지표이고 이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죠.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예측이 틀렸다, 캔들이 볼벤을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싶으면은 칼 손절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시드를 최대한 지킬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게 수축과 횡보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손절로 조금씩 내 시드를 지켰다가 또 단타 특성상 회복이 되게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클을 빨리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도망갔다가 다시 잡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차트를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런 스캘핑 단타 추구형 스타일이시라면은 볼린저 매매 이거 하나만 잘 쓰시면 국밥처럼 우려 먹을 수 있는 사골 매매 기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절대적인 매매 방법은 없어요. 있었으면 모두가 다 돈 벌었고 진짜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줬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풀었던 내용들은 이미 제가 풀기 이전에도 너무나 많이 시중에 풀려있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숨길 수도 없는 정말 공공연한 내용들이고 저는 그 내용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 뿐입니다. 다양한 차트 보는 방법, 매매 기법들은 제가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거고 이 내용들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거 하나만 찾아서 그것만 먼저 최대한 내 걸로 체화를 시켜서 사용해보세요. 하나만 잘 패도 진짜로 돈 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법, 분석법은 본인에게 맞게 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인생이 정말로 변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